안녕하세요. 남의 재산이나 탐내는 파렴치한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걔 XX라고 부르고 싶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할게요. 남편과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같은 직장을 다닌 건 아니고 남편은 제가 일하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지요.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언젠가 같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가까워져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네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고요. 솔직히 결혼을 하기까지 제 나름대로의 마음고생이 많았답니다. 그건 바로 제 슬픈 가족사 때문이었지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이모와 이모부도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요. 반면에 삼촌과 외조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기에 서울에서 4시간도 넘게 떨어진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는 집안 행사나 명절날이면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가고 다음번엔 외조부모님과 삼촌네 식구들이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하신 이후로는 항상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날은 외할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모네는 이모네대로 각자 차를 끌고 이동했을 텐데 그날은 이모네 차가 고장이 나면서 한 차로 이동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이모부가 운전을 교대한 지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어요. 뒤엉킨 도로 한가운데서 저희 차에 불이 붙었고요. 이 사고로 저는 부모님을, 이모는 이모부를 잃게 되었네요. 살아남은 저와 이모 역시 무사하진 못했습니다. 둘 다 몸 여기저기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특히 이모는 얼굴에도 화상을 입었는데 삼촌과 숙모가 그걸 가지고 수군거렸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저는 외조부모님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후로 저와 외할아버지는 삼촌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모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서 삼촌네에서 저를 데리고 나왔지요. 이후로 이모와 함께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살았고요. 남편에게는 연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 가족사를 다 털어놓았지만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안 좋은 대답을 듣게 되진 않을까 겁도 났고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도 제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긴장하지 말라대요. 그리고 정말로 제 염려와는 달리 결혼 반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선 이모가 챙겨준 선물들을 보시고는 이제 곧 한가족이 될 건데 뭐 이렇게까지 싸들고 왔느냐며 다음부터 편하게 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아무튼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이 5천만 원 그리고 저희 이모가 1억 보태주셔서 부족함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엔 안 받겠다, 못 받는다 했는데 이모가 말하길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나온 보험금도 있었고 외조부모님이 저희 어머니 앞으로 남긴 유산도 있었다고 제가 받아야 하는 몫이라며 그런 소리 말라대요. 사실 이모가 안 챙겨주셨으면 그런 돈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고로 이모는 이모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덕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모하고 사는 동안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첫 해는 남편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해주셨고 솔직히 힘든 일은 거의 없었지요. 다만 전처럼 이모를 자주 만나러 갈 수가 없었는데 그건 시댁에 행사가 많아도 정말 많더라고요. 명절이나 생신은 물론이고 날씨가 좋아서 비가 오니까 아무튼 별의별 이유로 행사를 만들어내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다 지난해 이른 봄이었어요. 이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모처럼 이모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디저트를 먹으러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자리를 잡자 이모가 하는 말이 이제 저 시집도 보냈고 해서 이모도 새 출발을 하고 싶다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를 뻔했네요. 이후로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고 폭풍같이 질문을 쏟아냈지요. 그랬더니 이모가 하는 말이 오래 알고 지낸 친구분이라며
저만 허락하면 결혼식도 올리고 부부로 살고 싶다고요. 저는 이모더러 그게 왜 내 허락이 필요한 일이냐고, 이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는 이모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뭐든지 찬성이라 했어요. 그렇게 이모와 행복한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이 이모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그래요. 이모님이 뭐 좋은 선물이라도 사주셨냐면서요.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모랑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만나면 이모가 오시며 구두며 잔뜩 사주기도 했고 용돈을 챙겨주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입으로는 잘 됐다고 하는데 얼굴색이 좋지가 않았지요. 제가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라면서 한다는 말이 두 분이 혼인신고도 하시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건지 그 의중을 눈치채지 못하고는 순진하게 하지 않겠냐고 대꾸했습니다. 결혼식도 한다 했고 두 분 다 아직 한참 젊으신데 혼인신고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어머님 표정이 워낙 어두워서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시냐 묻기도 그렇더라고요. 이윽고 어머님께서 저를 앉혀두고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한테 저희 이모의 재혼 소식을 들으셨다며 사실이냐입니다. 저는 맞다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까보다 더 격양된 목소리로 진짜 혼인신고도 하시는 거냐고 물으시대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더니 어머님은 저더러 답답하다며 이모가 지금 다른 남자랑 혼인신고를 하면 이모 재산이 다 그 남자 앞으로 가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며 화를 내셨지요.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너무 불쾌해서 저도 모르게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냐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곤 다 저 좋으라 하는 말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모한테 가서 제 목숨 미리 떼달라고 하래요. 그러다 눈 뜨고 코 베인다나요. 아무리 어른이 하는 말이라지만 어이가 없어 기가 차대요. 저는 어머님과 남편 두 사람에게 나는 이모가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이 없으니 관심 끄라 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급기야 사내 한 산의 소리까지 나왔고 마음 같아선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진짜 이혼을 하게 되면 이모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대요. 이모 성격에 분명히 저한테 미안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사과하고 제가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찝찝했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어요. 2달 뒤 이모는 호텔에서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꼭 가야 하냐고 투덜거려댔고 마음 같아선 오지 말라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모가 얼마나 걱정을 할지 알았기에 어르고 달래서 데려갔네요. 어찌나 치사하고 더럽던지요. 하지만 이후로 날이 갈수록 남편은 정냄이 떨어지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더군요. 특히 지난 추석 때였어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추석 때 저희 이모한테 꼭 가야 하냐입니다. 이모님이야 100번 양보해서 저를 키워주시기나 했지만 그 결혼한 남자분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지 않냐면서 불편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저는 또 어르고 달랬습니다. 두 분이 늦게 결혼을 하셔서 그렇지 이모랑 이모부라고요. 장인장모라고 생각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처가어른들이라고 생각하면 잘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명절 당일날 이번엔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기어이 사람 뚜껑 열리게 하대요. 전날 아침에 도착해 명절 음식 준비 다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슬슬 이모한테 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점심에 친척분들도 오실 거라며 음식을 좀 더 만들랍니다. 분명히 어제 어머님께 내일 점심에는 친정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척분들 맞을 준비를 하라시니 당황스러웠지요. 저는 어머님께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냐며 이제 가봐야 한다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작은 방으로 부르시대요. 어머님은 저더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며 제가 이모네에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답니다.
굳이 가겠다면 막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 아들은 데려가지 말랍니다. 당신 아들이 그 집 사위도 아니고 가놓고 말해서 받을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피곤하게 거기 가서 비위를 맞추게 하냐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라며 솔직히 부모도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법이라며 저더러 야무진 줄 알았는데 요즘 하는 짓 보면 헛똑똑이라고 그러다 후회하지 말고 제발 밥그릇 잘 챙기라나요? 어머님이 한마디 한마디 더 하실 때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밥그릇 타령을 하실 땐 그 천불이 화산이 되어 폭발해버렸어요. 제가 어머님 떨어 따지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다며 어머님은 저희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시냐 따졌어요. 솔직히 저희 시부모님이요. 돈 없어요. 결혼할 때 보태주신 5천도 당신들 돈이 아니라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다는 걸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져 묻지 않았던 건 어차피 저희 부부한테 들어간 돈이니 저희가 서운해할 수는 있어도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께는 늘 한결같이 잘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으셨다니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어머님이 저더러 하는 말이 자기와 제 이모는 비교 대상이 아니랍니다. 당신은 당신 아들을 낳고 키운 진짜 엄마지만 저희 이모는 저를 키워주기만 했으니 당신과는 비교 불가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니 당신은 재산과 상관없이 저희로부터 효도를 받는 게 당연하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키운 거지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효도는 남편한테서만 받으시면 되겠다고요. 저야말로 받을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피곤하게 여기서 전이나 붙이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니 너무 짜증이 난다며 거실로 나와 제 짐을 챙겼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도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어요. 남편이 왜 이러냐며 목소리를 높이길래 넌 여기서 니네 엄마랑 음식이나 하고 친척 맞을 준비나 하랬네요. 그리고 하루빨리 집에서 네 짐 빼가라고 했어요. 곧 남편이 쫓아나와서는 어머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러냐입니다.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받을 것도 쥐뿔없는 이 집 며느리 그만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바로 이모네로 향했습니다. 혼자 온 저를 보고 이모가 적잖이 놀란 눈치였지요. 마침 이모부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에 이모에게 그간 남편과 어머님이 했던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모는 황당해하기도 했고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답니다. 이번에 결혼한 남자분, 그러니까 이번 이모부가 이모보다 재산이 더 많기도 하고 금전적인 걸로 얽혀서 괜히 좋을 거 없다는 사실에 두 분 다 동의했기에 혼인신고는 없이 살기로 했다고요. 이모가 저더러 진작 말해줄 걸 그랬다며 미안하다 하길래 저는 펄쩍 뛰며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안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덕분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 털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남편과는 이후로 협의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가 미안하다 어쩌다 하더니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더는 볼 일이 없었던 거겠지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부추기신 것도 같고 하긴 다 끝난 마당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떤가요. 아, 완전히 남남이 되고 나서 남편한테 우리 이모 혼인신고 안 했다고 말은 해줬더니 그 소리를 왜 진작 안 했냐며 사기 이혼이라나. 당연히 씨도 안 먹히는 소리였지요 뭐. 한편 저는 이혼 후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이모부가 이모가 제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더라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하시대요. 그리고 외제차도 한 대 사주셨어요. 이 정도면 저 정말 운 좋은 사람 아닌가요? 당분간은 잡생각 하지 않고 이모부 회사에서 열심히 제 실력 발휘를 해볼 생각입니다.